해외 수출을 위한 F-20 개량 경쟁자의 무장 능력 확장. 레오나르도의 알렌이 아이를 맡기는 간부로 에어쇼의 M346 훈련기 공격기 버전인 남성 146F의 실물 크기 몸값을 전시하고 있었다. M346K은 JDM과 SDBI들이 공대공 미사일과 라이트닝 타겟팅 포드렉스 라이트 정찰 포드들의 IRST 공대공 미사일, NVDA의 브림스톤 공대지 미사일과 마처 공대함 미사일 아셀산의 TBR 유도 폭탄 키트特경 LJDA임이라고. 할 수 있는 레이저 GPSINS 유도 키트 AK-81과 AK-82. 범용 폭탄의 결합도 운영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홍보하였다. 향후 여러 나라의 M346 대위를 제한하기 위해서이다. 미 국제 무기에 이를 받을 수 없는 나라들은 엔비디아의 시제품 또는 이스라엘제 무기를 M146FA 공격기에서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터키 유도 무기를 통합함으로써 아제르바이잔과 같이 터키 유도 무기를 도입하는 나라들에게도 M346K를 판매할 수 있게 될 것이다. 2019년 1월 17일 김종원 한국항공우주산업사장의 10년 간담회에서 F-20과 K의 의원 수리원이 단계적 성능 발전 추진이 간단히 언급되었다. F-50을 도입한 필리핀 T-50I를 장차 F-50으로 개량하는 인도네시아 등에서는 F-50의 PV 교전 능력 보유를 요구하고 있다. 필리핀은 이미 1032, 레이더 링크 16 데이터 링크 단말기 디지털 납 WR 등을 보유한 F-50이 유일한 전투기이며 소위 1730을 보유한 인도네시아 공군은 영공 규모에 비하여 전투기 숫자가 턱없이 적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50I도 F-50으로 개량해서 고등훈련기 겸 경전투기로 운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장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F-50 운용국들을 위한 개량 프로그램 수출과 F-50원 재기 신규 시장 개척을 위해 F-50의 PV 교전 능력을 부여하는 성능 개량을 언급한 것이다. 이에 따라 F-50을 C의 예수와 INTHK 공격 임무와 제2의 트레이시 임무를 위한 공격기로만 운용하는 한국 공군과 달리 수출용 F-2에는 추후 이 분야를 교전을 위한 중거리 공대공 유도탄 통합과 장거리 I의 배포 신문 기능도 통합된 IT도 통합이다. F-2의 타겟팅 코드를 통합하는 것은 한국 공군과 수출용 모두에 해당된다. 정밀한 항법 시스템이 F-20의 임무 컴퓨터에 통합되어 있고 역시 F-20의 임무 컴퓨터에 통합된 메인 뉴스 Q140 링크 16 데이터 링크 단말기는 동일한 게이드가 일제히 네트워크 가입자들의 좌표 데이터와 고도 데이터 등을 공유하여 산출한 항법 데이터를 사용한 자체 항법 데이터 보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정밀 공대지 공격 정밀도를 보유한다. EM2030 레이더가 고고도에서 정밀한 공대지 표적 획득이 가능한 공대지 모두들 역시 F1이 높은 공대지 정밀도를 갖게 하는 장점이다. 타겟팅 포드를 통합함으로써 대표의 리더십에 우수한 공대지 공격 정밀도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다. 타겟팅 포드에 앱된 아이들 영상으로 표적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확대 영상으로 획득. 식별한 표적의 빈폭이 매우 좁아서 각도 분해능이 매우 정밀한 레이저를 조사하여 항공기의 위치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는 표적의 3차원 각도 데이터를 획득하여 표적의 정밀한 좌표 정보와 거리 데이터를 산출함으로써 더욱 정밀한 공대지 표적 타격을 할 수 있게 된다. 공군 내부의 앰프에 탑재하는 애플의 FA100 그리고 타겟팅 코드를 탑재함으로써 GPS 유도 무기보다 정확도가 더욱 높은 레이저 유도 무기를 투하할 수 있는 것 역시 표적 공격 정확도를 높이고 표적 완화를 위해 필요한 공대지 탄약 숫자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것 역시 타겟팅 포드 탑재가 F-50에 포함된 이유다. F-50에 탑재되는 500파운드급 정밀유도 탄약인 738은 투하 후의 파이어 밴드 포맷이 가능한 반면 레이저 유도 무기는 타겟팅 포드로 표적의 취약점의 레이저를 조사하여 해당 조준점에 레이저 유도 폭탄을 탄착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장착 정확도가 JDM보다 높고 적은 숫자의 탄약으로 표적을 완화할 수 있다.
한국 공군은 현재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레이저 유도 폭탄은 GB-62기. 때문에 타겟팅 포드를 탑재한 애플의 50에 1211을 탑재하고 XLTK 등에 투입되는 아이디어를 받게 될 예정이다. 한국 공군의 F-22 고속 AF-20 임무를 수행한다는 것도 타겟팅 포드를 필요로 하는 중요한 이유다. AFKC 임무에 필요한 임무 장비가 그동안 F-20에 없었지만 장차 F에 이어 이번엔 AK-33과 같은 정밀한 타겟팅 포드를 AFKC를 위한 표적 식별과 획득 장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호주는 왜 성능 좋은 일본 잠수함을 거부했을까? 2년 전바 이색적인 블로그. 호주의 차기 잠수함 사업인 SPA 전 프로그램에서 적어도 대외적으로는 거의 주목을 받지 않았던 프랑스의 오세앙이 지난 2016년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호주의 차기 잠수함 사업에 대하여 해외 외교 전문지 등에 올라온 글에서 직간접적 으로 일본의 소류급 잠수함이 사실상의 호주 해군의 차기 잠수함으로 거론되다시피 했으며 한때나마 호주 내부에서도 소류급 잠수함이 유력시된 바 있기 때문에 최종 선정 결과는 다소 의아했습니다. 물론 호주 에이스스의 면허 생산 요구에 미온적이고 기술 이전도 안 해줄 것 같은 행태를 보인 일본 측에 대한 호주 내부에서 반발이 있었으나 대체로 이는 대외적으로는 자범에 불과한 작은 소품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소류급 잠수함 외의 후보는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사정을 세밀하게 뜯어보면 호주 정부의 선택은 전혀 오류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복합적인 요소가 있겠지만 경제나 외교에 대한 문제는 제쳐두고 밀리터리에 대한 이야기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류급 잠수함은 디젤 잠수함 중 최강이라고 불리우는 잠수함이지만 경연제로 실시되는 세계 최대 림팩 훈련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보인 적이 없습니다. 한국 해군의 장보고급 잠수함뿐만 아니라 호주 해군 또한 높은 수준의 악명이 높은 콜린스급 잠수함으로 미 항모전단에 모의 침투하여 항공모함을 공격하는 데 성공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상자위대의 잠수함은 오얀 미역국 잠수함이 한 차례 정도 미 항공모함 전단에 대한 모의 공격에 성공을 한 사례를 제외하면 이와 같은 무용담이 전무합니다. 물론 일본 잠수함이 성과를 보이지 못한 것이 일본 잠수함의 성능이 부족하거나 해상자위대의 잠수함 운용 전술에 문제가 있어서는 아닙니다. 림팩에 파견되는 해상자위대 잠수함은 주로 블루포스에 대한 대장 방어 임무를 주로 담당하기 때문에 공격보다는 방어 위주로 나섰기 때문입니다. 소류급 잠수함은 이러한 잠수함 운영에 최적화되어 개발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고속기동 성능보다 심신도 잠항 능력과 장거리 잠수함 탐지와 정밀 추적에 방점을 두고 설계되었습니다. 일본 잠수함은 잠대함 전투 임무는 침투 공격보다 주로 함대함 미사일을 이용한 스탠드오프 공격에 주로 의존을 합니다. 이는 일본 잠수함의 대형 측면 배열 선화와 예인 소나에 기반하는 우수한 장거리 탐지 능력과 탐지한 적 중국 가치 표적을 식별할 수 있는 우수한 디지털 음향 신호 처리 성능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해상자위대 항공단의 P-3C 등의 운용으로 장거리 해양 감시 표적 획득 능력을 통해 잠수함에 연동함으로써 해상자위대 잠수함은 네트워크를 통한 장거리 표적 획득이 가능하여 굳이 위험한 침투 공격보다 함대함 미사일을 이용한 장거리 공격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은 철저히 방어적인 대장 임무가 중시되는 일본의 운용 전술과 호주 해군의 잠수함 운용 개념에는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호주 해군은 장시간 고출력 유지가 가능한 잠수함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소류급 잠수함의 추진 체계는 특히 대규모의 리튬이온 전지를 IP 없이 탑재한 후 경위 추진 체계가 이러한 요구에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호주 해군은 국방을 위해 호주 북부의 도서 지역들 특히 발리 섬과 뉴기니 섬 사이에 위치한 동티모르를 포함한 도서 지역들이 구성하는 열도선을 방어해야 합니다. 이러한 열도선 사이의 해역들은 잠수함이 매복 또는 침투하기 용이한 곳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중국과 인도네시아 등의 잠수함 세력이 호주 영해로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려면 반드시 방어해야 하는 해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작전 해역은 호주 북부 해역에 크게 떨어져 있고 호주 해군이 동시에 투입 가능한 잠수함 은 고작 4척뿐이므로 작전 지역으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하는데 소류급은 이를 만족지 못합니다. 만약 IP가 없는 수립급 잠수함이 호주 북부 의열 도선 해역까지 장거리를 고출력으로 이동하면 리튬이온 전지가 방전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호주 해군이 원하는 것은 잠수함이 은밀하게 매복하기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는 열 도선 해역에 매복하여 감시와 조기 경보 임무를 수행하면서 강력한 적대 기동함대가 진입할 경우 이를 타격하고 적대대장 세력을 회피하기 위해 신속하게 기동하여 이탈해야 하는데 소류급 잠수함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소류급은 일본 내에서 운영하면 디젤 잠수함 중 최강이라고 불리우는 성능을 갖고 있지만 장거리 감시 임무, 타격 임무 등을 하는 호주 해군에는 맞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서류급 잠수함이 마치 호주 해군의 자기 잠수함으로 내정이 된 것처럼 김칫국을 마셨던 일본의 주요 언론 매체들의 호들갑과는 달리 소류 위에 탈락은 내정된 것이었습니다.